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병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학병원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울닥터의 MC 박장호라고 합니다. 친절한 울닥터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 강병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강병철입니다. 네, 친절한 울닥터 세 번째 게스트이신데요. 네. 1편과 2편은 좀 보셨나요? 네, 내용도 유익하고 진행도 재밌게 해주셔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유튜브에 직접 출연하시니 좀 어떠신지요? 네, 세 번째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조금 앞선 주제에 비해서 좀 생소한 내용이기는 한데 최대한 쉽고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인공와우 이식 수술, 암 수술이나 장기 이식 수술 이런 거는 좀 들어봤는데 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수술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수술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와우는 달팽이관,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달팽이관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렇게 달팽이처럼 이렇게 두 바퀴 반 돌게 생겨서 달팽이관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소리는 이 공기의 파동을 통해서 고막에 전해지고 귀 속의 작은 뼈들을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전해집니다. 그럼 이 달팽이관은 청신경이 인지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소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됐을 때 직접 청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어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 인공와우 이식 수술입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을 때 먼저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청기로도 들을 수 없는 정도의 난청일 때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고 나면은 바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수술하고 한참 후에 기계를 착용하게 되고, 기계를 처음 착용하면 굉장히 이게 어색한 기계음처럼 들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인공와우가 청신경에 이제 자극을 주는 전기 자극의 양을 주파수별로 잘 조율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와우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매핑을 받아야 최적의 청각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들리는지 좀 궁금한데, 네. 이게 처음 이제 매핑을 하기 전에 처음에는 어떤 게 들리는지 혹시? 네, 처음 들으면 저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환자들 표현으로는 이렇게 뭐 로봇이 말하듯이, 다스베이더 말하듯이 이렇게 들린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네. 처음에는 소리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매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잘 들리게 된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의 시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예 소리가 안 들릴 때 수술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난청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청력을 상실한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처음엔 약물 치료를 하고 청력 호전을 기대하지만 한 3개월 정도까지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필요하다면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화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청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점점 진행해서 보청기가 더 이상 도움되지 않을 때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난청의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럴 만큼인 돌 무렵에 보통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중에 어떤 경우든지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 필요한 것이 확실하다면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이런 소리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청각 피질은 오랫동안 소리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소리를 주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특히 선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언어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술 시기 결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말을 배울 수 있게 되나요? 네, 그런 청각적 자극은 말씀하신 것처럼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자극에 특히 더 예민한 감수성을 띠는 시기가 있고, 이 시기를 지나서 받으면 소리는 듣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1세에서 3세 사이에 수술을 받고 꾸준히 언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이상적인 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4세 이전까지가 인공화후 이식 수술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정상 청력을 가진 아동하고 비슷한 수준의 언어 발달과 학습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4세 이전에 수술을 네. 받는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인공화후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에 주의점이 있을까요? 일단 수술 후에 안에 삽입한 기계에 외부 음향 처리기를 붙여야 되는데 그 자석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작용하면 기계 고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MRI 검사가 네.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MRI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기계가 많이 발달해서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계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언제 어떤 기계로 수술을 받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뭐 MRI 몇 테슬라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이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처치로 이렇게 붕대를 감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의료진하고 그런 상의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인공화후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병원에 방문해서 뭐 검사를 받거나 처치를 받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이식 수술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알려줄 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공화후 이식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진료를 하시면서 인공화후 수술 결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 결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인공화후 이식 수술은 이런 청각 재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 후에도 매핑이라든지 이런 기계 관리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소아들의 경우에는 계속 언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난청 아동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 마음에 제일 수술 많이 하는 곳을 찾아서 멀리 가서 검사했다가 많이 기다렸다가 수술 받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긴 치료 과정들을 생각한다면 또 이비인후과 의사와 청각사, 청능사, 언어치료사 그리고 부모님이 동반자처럼 한 팀이 돼서 쭉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인공화후 이식 수술은 수술 자체가 할 수 있는 집도 기준 그리고 병원의 환경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질 관리는 되고 있는 수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 후에 그런 수술과 수술 후 관리를 믿고 할 수 있는 병원이 지역에 근처에 있다면 가서 이후의 치료 그런 연속성 그리고 접근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이식 수술이 시작이고 그 이후의 재활 과정이라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근처 접근성이 좋은 병원이 있고 또 그곳에서 다양한 직역에 계신 어떤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수술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인공화후 이식 수술은 청각 재활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태어나서 선별검사에서 난청이 의심돼서 확진 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보청기를 맞춰주고 쭉 이끌어오다가 이제 돌 무렵에 양쪽 동시 인공화후 수술을 받은 아이가 있는데 요즘에도 매주 이렇게 언어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한 번씩 들여다보고 수술 부위 괜찮나, 기계는 잘 착용하나, 요즘에 옹알이는 얼마나 시작했나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근데 중간에 또 기계 고장이 한 번 있어서 그것도 확인해서 바로 이제 대여를 하고 교체까지 연결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지역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강조드린 게 아마 이런 경험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멀리까지 치료받으러 다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문의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저는 울산과 주변 지역분들이 울산에서 수술받고 치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비인후과 강병철 교수님과 인공와우 이식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화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날게요.